효과. 근데 여기가 통정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가짜 매매, 가장 매매,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매매, 통정. 자, 을이 통정 허위 표시에 따라 소유자도 아니면서 소유권 등기 박아놓은 상태예요. 자, 을은 나중에 갑이 등기 돌려줘 하면 등기 말소 해줘야 돼요. 얘가 소유자니까. 얘는 소유자 아니죠. 나중에는 말소해줘야 돼. 그런데 을이 배신을 때립니다. 자기 앞으로 소유자 등기가 돼 있으니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이 갑 아파트를 병이라는 놈한테 파는 거예요. 자,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 당사자 중 한 명인 을로부터 새로 돈 주고 산 거래튼 이 병을 당사자 아닌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민법은 제3자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3자는 당사자 아닌 제3자예요. 당사자는 항상 갑과 을로 나와요. 우리 사례 문제에서.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하고 그중 을로부터 병이 샀다. 그러면 이놈이 3자. 당사자 아닌 제3자. 자, 병은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으니까 얘가 소유자로 믿고 산 선의의 3자. 즉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인 걸 모르고 그래서 99.9% 우리 거래실제에서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산 사람은 선이에요. 선이. 자, 등기까지 박았어. 5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갑이 찾아와요. 등기를 회복하려고 봤더니 을이 벌써 병한테 팔았고 병 앞으로 자기 아파트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현재 등기, 소유자 등기된 병을 찾아오는 거예요. 병한테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병, 이거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야.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너도 무효야. 등기 믿고 거래해도 보되지 않아. 앞놈 등기가 통정 무효죠. 그러면 뒷놈 네 등기도 무효. 너 소유권 없어. 내가 소유자. 나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내 앞부터 돌려줘. 등기 말소에 들이대는 거예요. 하지만 안 돼요. 이유 아까 법 조문 때문에 선의의 3자 보호규정.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법 조문 제2항에 있어요. 그래서 통정 무효는 선의의 병, 선의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즉 무슨 얘기냐? 너희 둘만 무효. 너희 둘만 무효. 3자가 선이라면 절단돼 버려요. 무효가 뻗어간다, 못 뻗어간다. 못 뻗어가. 여기서 절단돼 버려. 네 둘만 무효. 선의의 3자에 대해서는 유효로 바뀌어 버려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예요. 이 유효 두 글자가. 따라서 선의의 3자에게는 더 이상 무효가 아닌 유효이기 때문에 이 등기도 유효가 돼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 선의의 병이 소유권을 먹는 거예요. 그 순간 선의의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순간 선의의 병이 소유자. 누가 소유자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민법은 특히 총칙. 선의의 병이 소유자. 그 순간 갑은 소유권 상실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야. 그래서 선의의 병에 대해서는 유효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있을 유니까 소유권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병이 선인데 잘못이 있어. 선인은 모른 데 대해서 유과실일 수도 있고 잘못 없는 무과실일 수도 있어요. 잘못이 있어. 유과실. 그러니까 갑이 야, 너 선이지만 유과실이야. 내놔.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선이면 충분. 저기 있죠? 선이면 세 번째 줄 충분. 무과실은 보호 요건이 아니에요. 이게 또 정답집니다. 선이라면 충분.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그대로 외워야 돼. 제3자는 선이면 충분. 아까 비진이는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무과실까지 요구해야 돼. 그거하고 구별해야 돼요. 제3자 선의는 선이면 충분. 따라서 잘못 있어도 상관없다. 소유권 취득. 보호돼요. 그래서 갑은
과실이 있더라도 이 선의의 병에게 들이댈 수 없다. 계속. 그럼 결국 잡아요. 이제 정리합니다. 통정무효로 우리 법조문이죠. 의사표시 동내 무효는 선의 3자에게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선의 병에게는 들이대지를 못해요. 그럼 어느 누구가 누구냐? 갑이든 을이든 얘 채권자든 그 의미요. 채권자도 선의 병에게는 대위행사 그딴 거 못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선의 병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법조문. 따라서 병이 선이라면 선의 병 나온 순간 있을 이유 소유권 있다. 선의 병이 나온 순간 갑은 선의 병에는 소유자죠.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수로 잡아요. 소수로. 그래서 선의 병이 나오면 유효 그대로 이해하고 외우는 거요. 선의 병이 나오면 있을 유효니까 소유권 있다.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나는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 병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가 등기 말소가 나올 수도 있고 부동산 반환이 나올 수도 있어. 어떤 거에 나오든 소수로. 선의 병에게는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해요. 소수로가 없다로 끝내. 할 수 없다. 자, 선의 병이라면, 선이라면 설사 이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 과실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보호돼요. 보호된다는 얘기는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외우는 거예요. 선이면 충분,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다. 선이면 충분. 그래서 제3자는 선이면 충분,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과실이 있어도 선이면 무조건 소유자 보호된다. 하나 더. 자, 그러면 봐봐요. 갑이 선의 병에게는 아무것도 못해. 얘가 소유권 취득해버렸으니까. 그러면 갑은 누구를 족치느냐? 을을 족치는 거예요. 을, 너 임마 내가 잠시 경매 좀 펴려고 등기 좀 박아놓으라 했지. 그 사이에 팔아제끼면 돼안돼 이 나쁜 놈. 내가 임마 이놈이 선이어서 내가 들이댈 수가 없잖아. 내 아파트 얘한테 날라갔잖아. 너 임마 아파트값 내놔. 할 수 있다. 엄청나게 나와요. 따라서 자,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선의의 병이 소유권을 먹었기 때문에 갑은 선의의 병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갑은 누구를 족친다? 을을 족치는 거예요. 상대방 봐야 돼요. 갑은 선의의 병에게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대신 때린 을을 족친다. 을한테 아파트값 내놔. 부당이득 반환. 저걸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소수로는 있다로 끝나요. 이게 바로 을한테 아파트값 내놔 이렇게요.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돈이에요. 손해배상도 다 돈이에요. 아파트값. 그래서 선의의 병이 나오면 반드시 이 지문이 뜬다는 얘기예요. 갑은 을을 족친다. 아파트값 내놔.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있다 없다. 소수로 싸움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권리가 있으면 소수로가 할 수 있다로 끝나고 권리가 없으면 할 수 없다로 끝나요. 갑은 을에게 들이댈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배신 때린 을을 상대로 아파트값 내놔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의의 병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유. 선의의 병에게는 더 이상 이 무효가 뻗어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너희 둘만 무효. 그래서 뭐 상대적 무효 그딴 말이 나온다. 시험 지문에 안 나와요. 그런 거. 그래서 너희 둘만 무효. 선의의 병 여기 이걸 기억해. 단절돼 버려. 더 이상 이 무효가 뻗어가자. 절대적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선의의 병 유효로 바뀌어버려. 있을 유 그대로 있을 유 소유권 있어. 소유권 있어. 설사 과실이 있어. 선이면 충분. 이게 선의 3자에서 나오는 엄청난 지문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죠. 만약 병이 악이야. 이런 통정사실을 알고 샀어. 그러면 선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악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쉽죠? 응? 병이 저 사실을 통정사 알고 산 악이라면 악의 병에게는 들이댈 수 있다. 5번. 이런 것도 5번 나와. 통정허위표시에서 가장 기초면서 중요한 거 했어요. 선의 3자에게는 안 되지만 악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자, 제3자의 범위. 자, 그러면 3자는 누구냐?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그 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선이라면 보호되는 삼자가 되려면 이 삼자는 반드시 통정이 일어난 후 그 후 거래를 돼야 돼요. 통정 호의 표시가 일어나고 이 날짜에 병이 있으면 안 돼. 통정 호의 표시가 일어나고 며칠 후 그 후 거래 툰 놈.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줄 하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 삼자가 되려면 일단 당사자 이외의 의자야겠죠. 갑과 을은 삼자요 아니에요? 갑과 을은 당사자야. 그러니까 절대 삼자가 될 수 없지. 당사자 이외의 의자 딱 한 놈 돼 있어요. 상속인은 갑 다시죠. 을이 죽어버렸어. 을 다시 상속인한테 상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이 죽고 을 다시 아들놈한테 상속이 됐을 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다 상속되는 거예요. 자, 이놈이 삼자에 해당되느냐? 항상 세트. 상속인은 제가 병으로 그래요? 다시로 그래요? 같은 급이요. 같은 급. 내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상속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상속인은 무조건 아버지야. 당사자야. 그래서 상속인 이의자. 그래서 줄이면 당사자 및 상속인 이의자. 즉 갑, 을 다시는 삼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이의자로서 통정 호의 표시를 기초로 이 단어 이 단어 책 중에 통정 호의 표시가 일어나고 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게 바로 을로부터 새로 후 매매를 통해 거래 튼 놈. 이게 삼자의 범위예요. 이제 나중에 삼자에 해당하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시험에. 그거 이제 3월 달에 할 거야, 3월. 그래서 오늘은 통정의 표시의 기초. 자, 통정 끝난 거요. 그지? 통정의 표시 78페이지 왼쪽 그 법조문 통정의 표시 무효 제1항 2항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는 이 무효 대항하지 못한다.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자, 의 통정의 표시란 상대방과 통정, 자, 합의 있죠? 합의가 일어나야 돼. 통정은 같은 말이에요. 통정에서 의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 사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갑이 지채권자의 경매 강제병을 면하기 위해 을과 짜고 동그라미 반대 짜고 이렇게 단어가 나와. 매도한 것으로 가장도 동그라미 짰다 가장했다 이런 단어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류 이게 전형적인 통정의 표시 사례 문제예요. 자, 오른쪽 요건에서는 4번 별 3개 의사와 표시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통정 거기 합의에 동그라미 빵이에요.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합의 따라서 표시자가 의사표시 불일치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통정의 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불공정하고 똑같아. 안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거기는 이용의사가 있어야 돼요. 을한테. 여기는 서로 합의. 항상 단어 공부예요. 합의에 동그라미 빵 하는 거야. 을과 합의가 있어야 통정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자, 효과. 당사자 간의 효과. 동그라미 1번.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사이, 즉 갑과 을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렇지. 따라서 가장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무효의 동그라미 빵 하시고 없을 무니까 채권 없다, 채무 없다. 매매와 관련된 어떤 행동도 할 필요가 없다. 채무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가장매도인은 곧이 밑에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시험 주면 이 두 개가 뜬 거예요. 30년 동안. 채무 이행할 필요 없다. 갑이 소유자죠? 매매가 무효니까 을등기 무효. 갑 소유자.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읽어서 익숙해져야 돼요. 기본서를 읽지 마시고 뭘 읽는다? 프린트물을 읽어. 프린트물. 자, 기출 있죠? 프린트물, 기출지문을 계속 읽고요. 그다음 강의노트 있죠? 그건 이 핵심만 있잖아요. 핵심만. 강의노트 단어로 외우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계속 하세요. 자, 바로 할게요. 동그라미 2번. 가장 매수인이 선의 3자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준 순간 선의 3자가 소유권 먹어버리죠. 이게 벌써 그제. 따라서 가장 매도인 갑이에요. 사람 넣어야 돼. 갑은 가장 매수인 을에게 을을 족친다. 아파트값 내놔 그거예요. 별 3개 박으시고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의외로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선의 병이 소유권 먹은 순간 갑은 선의 병이 아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죠.
누구를 족친다? 을을 족친다. 그럼 이해가 된 거예요. 선의 병한테는 갑은 들이대지를 못해. 을을 족친다. 그래서 을에게 아파트값 내놔. 그렇구나.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하면 뭘로 이해돼야 된다? 아파트값 내놔. 이렇게 이해되는. 그럼 할 수 있다. 을을 족칠 수 있으니까. 별 3개. 자, 맨 밑에 판례. 채권자에 관한 지문이에요. 채무자 갑의 법률행위, 이 가짜매매가 통정의 표시로, 그저 무효라도, 통정 무효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만 읽어요. 아까 채권자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겠죠. 채권자 대위권도 되고, 채권자 취소권도 되고, 채권자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넘깁니다. 3자에 대한 효과, 80페이지 왼쪽, 동그라미 1번, 허위 표시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거기다 적어요. 선의의 3자, 동그라미, 선의의 3자, 동그라미 빵빵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한자로, 유효, 적어요. 유효. 선의의 3자 나오면 무조건 유효가 돼버려. 효력 발생한다. 유효. 따라서, 얘가 이슬류, 소유권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적어요. 유효 옆에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이 있다. 선의의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알아야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허위표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즉 채권자도 선의의 3자한테는 이 모여로 들이대지 못한다. 소유자니까. 다 나와요. 그래서 유효 이것도 나오고, 프린트물에 우리 기출지문이 있어요. 유효 소유권이 있다. 이 통정 모여로 선의의 3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가 13번 나왔어요. 13번. 제가 다 씌워봤어. 13번. 아까 나왔죠? 이놈이 13번 나왔다니까. 자, 봐요. 이놈, 통정묘로 선의병에는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 선의병의 유효, 선의병은 이슬유 소유권이 있다. 갑은 선의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13번 나왔다고. 13번. 사례 문제 나오면 무조건 나와요. 이 두 개는. 가장 중요해요. 왕변. 물론, 여기 지문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 지문으로. 나중에 제 요약집은 얘가 다 있어요. 기출 지문으로. 제 요약집을 기대하세요. 3월달에 나와. 거기에 기출지문 다 박아놨으니까 제 책은 기출로 구성되어 있어. 기출로. 자, 그 다음 그 동그라미 2번 제3자란 당사자와 상속인이 포괄승계인이죠. 당사자 상속인 이외의 의자야. 병이죠. 병. 갑도 안 돼, 을도 안 돼, 을 다시도 안 돼. 얘들은 당사자야. 당사자. 이의자로서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그 후 새로 그랬던 놈, 쉽게 말하는 새로운 법률상 유의관계 맺은 자. 여기까지만. 자, 된 거예요. 그 다음 저 밑으로 가서 반가로 2번 찾았어요? 반가로 2번 8번 밑에. 자, 제3자는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보호요건이 아니다. 즉 제3자는 선이라면 설사 잘못 과실이 있어라도 상관없다. 보호된다.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보호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과실이 있어도 선이면 무조건 소유자입니다. 이거 정답 지문이에요. 별 3개. 선이면 충분, 무과실 없어도 돼요.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완전히 외워야 돼요. 선의 병이 나오면 무조건 보호돼요. 소유자. 선의 병.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선의 병. 자, 넘기시고. 여기 특별히 아기가 지문이 없어. 기본서에 그냥 놔둘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통정 가장 기초면서 중요한 거였어요. 이제 차고 갑니다. 차고. 오늘 대리 3명관계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자, 차고. 법조문.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뭐예요? 무효예요? 취소예요? 취소예요. 그 착오는 두 번째 취소예요. 일단 유효지만 취소로 날린다. 자, 그 다음, 그러나 그 착오가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착오 취소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봐요. 법률행위는 계약이에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선생님은 이 계약 취소하세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착오가 당신의 중대한 잘못으로 벌어졌다면, 중대한 과실은 일반 보통 과실보다 훨씬 큰 잘못을 말해. 과실이 굉장히 크죠. 잘못이 크기 때문에 당신은 취소하지 못합니다.
취소 막아버립니다. 이게 착오 취소의 가장 기초예요. 중요 부분 착오해라. 중대한 과실은 없어라. 착오 취소하려면 제2항 마찬가지 모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는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똑같아. 의사표시 동네는 비진이 알랄 비진이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든 착오 취소든 사기 강박 취소든 다 법 조문이 있어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이 자리에 무효가 나오든 취소가 나오든 어디에? 의사표시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하고 완전히 반대죠. 법률행위 제한 능력으로 한 취소는 법률행위 동네죠. 그러면 선의 3자에게도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 동네만 알면 있다 없다가 되게 쉬워져요. 응? 동네? 법률행위 동네냐? 의사표시 동네 계속 훈련해야지. 자, 의사표시 불일치를 모르고 이게 착오죠. 대표가 가비을에게 지 아파트를 매매 파는데 5억짜리를 지 의사는 5억에 팔 생각이었어. 그런데 공 하나 빠뜨려 버렸지. 공을 8개 쳐야 되는데 하나 빠뜨려서 5천만 원의 계약서가 써진 사건. 이게 바로 의사와 표시가 5억 5천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불일치해요. 이 사실을 갑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았으면 공 하나 빠뜨려 빨리 넣지. 몰랐어, 나중에 알게 돼. 이게 바로 착오예요, 착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이 착오가 표시를 잘못했다. 표시상의 착오가 돼. 표시상. 전형적인 불일치 착오가 5에서 공 하나 빠뜨리는 거. 표시를 잘못했죠. 표시상의 착오. 근데 우리 시험은 공 하나 빠뜨렸다 지문은 나오지 않아요. 제 강의 편에서 이해를 위한 거고 뭐가 나오냐 저겠나. 표시상의 착오. 아 오늘 안 했구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서명을 잘못해. 사인을. 나는 신혼보증 서류에 사인할 생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인한 서류가 연대보증 은행. 그게 바로 사인 잘못했죠. 그게 전형적인 우리 시험에 나오는 표시상의 착오. 그건 3월에 할게요. 괜히 얘기했어. 자, 표시상의 착오는 일단은 의사와 표시 공 하나 빠뜨려서 불일치 이 사실을 몰라. 그래서 불일치를 알고 한 비진이 통정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비진이 통정은 불일치를 알고 착오는 불일치를 모르고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이런 게 기초죠.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된다니. 자, 착오 유형 표시를 잘못했죠. 이게 표시상의 착오예요. 자, 두 번째 착오가 뭐냐? 동기의 착오예요. 자, 동기 착오 설명 들어봐요. 보통 착오는 표시를 잘못해요. 공 하나 빠뜨린다든가 서류에 사인을 잘못한다든가. 그런데 자, 을이 갑에 땅을 샀는데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샀어요. 즉 집 지으려고 갑 땅을 샀어. 그런데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건축 허가가.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동기착오. 자, 을은 집을 지으려고 매수했죠. 이 매수는 매수의사로 매수한다는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그러면 의사표시는 매수 의사표시죠. 이게 의사표시. 그러면 집 지으려고 이게 뭐냐? 내가 갑의 땅을 산 이유. 을한테 물어봐요. 을, 너 갑한테 땅 하나 샀잖아. 매수했잖아. 너 왜 샀니? 왜 갑 토지를 사게 됐니? 저는요. 여기다 집 좀 지으려고요. 이게 법률행위 매매계약을 한 이유. 이게 뭐다? 동기. 내가 이 계약을 한 이유. 동기예요. 동기. 근데 문제는 집 지으려고 샀는데 집이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건축이 불가능해. 이 동기에 착오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의사표시 불일치 착오가 아닌 마음속 동기에 착각이 일으킨 거예요. 전철역이 들어설 줄 알고 아파트를 샀는데 전철역이 안 들어선대요. 이런 게 동기죠. 내가 계약을 한 이유 거기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집 지으려고 샀는데 이 사례 시험에 나오니까 집 지으려고 샀는데 건축이 불가능해. 우리 찾아가요. 가. 내가 당신 땅을 산 이유는 집 지으려고 샀는데 집이 안 지어져. 나 취소할래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착오를 이유로는 취소 못하는 거예요. 왜? 갑은 몰라요. 이 사람이 자기 땅을 사서 집 지으려는 건지 농사 지으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따라서 의사표시가 아닌 의사표시 전 단계인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해서 취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 동기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의사표시 아니야.
말하지 않는 한 상대방 마음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원칙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계약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 땅을 산 이유는 멋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사는 거예요.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 이 두 단어가 뜨면 더 이상 마음속 영역이 아니죠. 이제는 법률적인 내용이 됐다고요. 따라서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됐다면 이제는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동기는 표시되지 이 두 글자가 뜨지 않으면 법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마음속 영역이니까. 하지만 이 동기가 표시되면 이제 똑같아져. 똑같아. 수면 위로 부상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수면 위로 부상. 따라서 표시된 동기에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라는 두 글자가 뜨면 표시가 됐는지 이 단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표시됐다면 이제 똑같아졌어요. 법률행위 내용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착오의 유형이에요. 자, 갑니다. 동기 착오는 원칙 안 돼. 마음속 동기로는 상대방이 알지도 못한 너 그걸로 취소하면 어쩌자는 얘기야. 갑이 화내죠. 하지만 표시됐다면 이제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 두 개만 딱 하면 되고. 자, 이제 착오 취소 요건. 법률행위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해야 돼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 얘기는 갑이 이제 다시 그릴게요. 얘가 표의자예요. 이제 용어. 의사 표시한 사람 왼쪽이 표의자. 그러면 을은 항상 상대방이에요. 자, 얘가 착오가 일어났죠. 갑이. 공 하나 빠뜨렸다고 생각해요. 표시 잘못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착오예요. 사인 잘못했어요. 갑이 착오를 일으켰죠.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게 법이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을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 없어. 근데 이 자식이 지가 착각해서 또 취소로 날린대.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 없는데 고생해서 계약했는데 상대방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무로. 그래서 우리 법은 아무리 착오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무조건 취소를 할 수 있게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요건 두 개가 필요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까. 그래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일 경우 당신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 그러면 중요 부분에 해당되려면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당신의 착오로 어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라. 경제적 불이익. 저 단어 6글자로 떠요. 따라서 중요 부분 해당되려면 우리 대법원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이 뭐예요? 금전적 손해를 말하지.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으로 보고 착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 문제 두 번째가 나와요. 따라서 피의자 갑에게 비록 착오는 있었지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중요 부분 아니니까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요. 자, 항상 민법은 OOX 법칙이 작동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 중요 부분에 해당되니까 착오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 여기는 OOO죠. 근데 밑에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아니야. 중요 부분 아니니까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민법은 OOXX 이 법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 따라서 시험 질문 두 번째가 나와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바로 들이대.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걸 생략해버린다고. 그럼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오, 느낌이 와. 아무런 불이익이 없죠. 그러면은 착오 취소 안 돼. 중요 부분 아니라고 봐서. 이런 식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 어떤 걸 중요 부분으로 봤고 어떤 걸 중요 부분으로 보지 않았느냐. 판례 3개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내가 농사 지으려고 농지를 매수했어. 그런데 농사 지으려고 며칠 후 땅을 둘러보러 갔더니 절반이 하천, 물에 잠겨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건에 내가 개입이 돼야 돼. 내가 농사 지으려고 1000평을 샀는데 절반, 500평이 물에 잠겨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상대방 찾아가는 거예요.
미안한데 나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물론 표시됐을 거예요. 다 동기니까 표시됐어요. 농사지를 산다고. 절반이 하천이야. 난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농사 못 짓겠지. 나 착오 취소할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나요. 농지 매수했는데 상당 부분이 하천인 경우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중요 부분이다. 토지의 현황이나 현황에 관한 착오죠. 농사가 안 지었지. 두 번째, 법률에 관한 착오. 자, 양도소득세 착오 사건이에요. 내가 양도소득세를 좀 안 내려고 누군가 그랬어. 저쪽에 출자하면 세금 안 나온대. 법인 만들어서. 그래서 출자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세금이 뻥 나온 거예요.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법에 관한 착오예요. 실제 사건이요. 우리 대법원이 착오 취소 허용해 줬어요. 착오 취소. 그래서 그냥 해요. 이걸로만 떠요. 양도세 이런 거 뜨지도 않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법률에 관한 착오죠. 느껴봐. 어디에 착오가 있대요? 법에 착오가 있대. 이 법이 세법이에요. 세금. 양도소득세 사건이에요.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법에 착오가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외워요. 그래서 농지사건,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법 사건. 이 두 개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중요 부분으로 대법원이 봤다. 중요 부분에 해당돼야 착오 취소가 되니까. 그래서 농사 지으려고 샀는데 절반이 하천이다. 착오 취소해야지. 중요 부분. 세법, 법률하면 세법 생각나고 세법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예요. 자, 하나. 이번에는 중요 부분 아닌 걸로 봤어. 시가 착오. 생각해봐요. 시가에 착오가 일어난 거지. 내가 5억에 샀는데 알고 보니까 1억짜리를 5배 주고 산 거야. 시가에 관한 착오. 나는 5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1억이야. 우리 값을 찾아갑니다. 가! 내가 네 아파트 5억에 샀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1억짜리네. 나 시가에 착오 있어서 취소할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비싸게 샀다고 취소하면 이 거래가 남아날 일이 없죠. 싸게 팔았다고 취소 들어오면 이 거래가 남아날 거래가 없죠. 그래서 시가는 절대로 착오도 아니고 나중에 사기도 아니에요.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시가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착오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가는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돼. 매도인 매수. 절대 착오도 아니고 사기당한 것도 아니에요. 시가는 오로지 본인이 감당해야지 시가에 착오가 있으니까 착오 취소할래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가에 착오가 있다고 해도 착오 취소 못하죠. 그 얘기는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요 부분이 아니지. 왜? 중요 부분을 봐보면 착오 취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까꾸로 하는 거예요. 시가 착오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 내가 비싸게 샀다고 해서 취소는 안 되겠지. 그러면 취소 안 되니까 중요 부분 아니라고 받겠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못 지으니까 취소해야지. 중요 부분. 양도소득세 대부분이 허용해줬어. 중요 부분이라. 이건 좀 애워야 돼. 법률에 관한 착오는 대부분이 중요 부분 착오로 봤다. 그래서 소수로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같이 하셔야 돼. 그래서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좀 이따 사기했어요. 시가는 오로지 본인이 감당해야 돼. 비싸게 샀다고 싸게 팔았다고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도한 뜻. 중도한 과실은 없어야 돼요. 법이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아까 법조문 봤죠? 그 법조문 단서조항이라고 해요. 자, 이것도 잘 나와요. 기본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합니다. 자, 이제 엎어요. 보통 갑이 사인을 잘못했든 공 하나 빠뜨렸든 착오에는 표의자의 잘못이 있어요. 야, 너 엄마 왜 공 하나 빠뜨린 제대로 좀 하지. 착오에는 99.9% 잘못이 있어. 착오를 이렇게 이 사람한테 과실이 있죠. 그렇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항상 왼쪽 판사랑 같이 나. 이게 다 지문이요. 지문 하나, 지문 둘, 지문 세 개란 얘기예요. 보통 과실은 괜찮아요. 법이 허용해 줬어. 착오는 보통 과실을 동반해요. 따라서 과실 잘못 있어도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 과실이 무지 커. 이게 바로 무지 큰 과실.
현저한 주의무게로 중대한 과실. 느낌이 오죠? 무거울 중, 클 때. 잘못이 아주 무겁고 아주 크대. 중과실. 느낌이 왔어. 그러면 당신 너무 잘못이 크잖아. 취소 못해. 법정.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보통 잘못은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만 안 돼요. 자, 대본 판례. 이거 차고에서 넘버 1, 넘버 2, 넘버 2 판례. 넘버 2.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래는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죠. 첫 번째 줄 같이. 근데 소수로가 어떻게 돼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취소할 수 있는 대본 판례. 자, 비록 갑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 의리, 표의자, 갑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자, 느껴봐요. 갑한테 중과실이 있었어. 그런데 이 상대방 의리, 갑이 공 하나 빠뜨렸어. 사무실에서. 의리 봤어. 그러면 말해줘요? 가만히 있어요? 말해줘야지. 갑, 공 8개야. 너 왜 7개니? 말해줘야지. 그런데 이놈이, 저 자식 5천에 나 계약서 쓰네?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지. 즉,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도 이용했다. 이 단어가 뜨면,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고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을은 나쁜 놈이지. 따라서 상대방이 내 착오가 있는 거 알았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시정 되겠고 이용했어. 알고도. 그러니까 이놈이 더 나쁜 놈이다. 당신은 비록 잘못이 커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대본 판례. 넘버 2예요. 넘버 2. 단어 잡아요. 중과실이 있지만 유일하게 소수로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언제 이 단어가 또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 이 네 글자. 알고 이용.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빵 하고 나쁜 놈이구나.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으니까. 나는 아무리 잘못 크더라도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야겠구나. 있다. 그래서 항상 대본 판례는 키워드 잡고 가는 거예요. 키워드 중심 단어. 중과실이 있어도 유일하게 취소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 이걸 외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 그래서 판서에 노란색이 있는 게 키워드 중심 단어예요. 그걸 외워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있다 없다. 아마 하나 남았어. 이제 효과. 취소 사유죠. 그래서 착오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 취소니까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제 착오에서 넘버 3. 넘버 3. 넘버 3가 뭘까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 이놈이죠. 자, 설명부터 할게요. 대본 판례예요. 넘버 3예요. 정답지문이에요. 정답지문. 자, 봐요. 저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대로 저 판례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을이 갑의 토지를 샀어요. 집 지으려고. 그 사건이 아주 좋아. 집 지으려고 샀어. 먼저 토지를 인도받았어요. 자, 을이 A라는 공사업자한테 아직 잔금 치기도 전에 공사업자 불러서 을 땅 인도받고 건축을 맡겼어요. 공사를 맡겼어. 아직 잔금 치르기도 전인데. 그래서 공사업자가 땅에 들어와서 깊게 파고 싹 공사 시작하고 왔어. 그런데 갑이 찾아왔어. 을, 미안해. 이 매매계약에 내가 착오가 있네. 미안해. 취소가 들어온 거예요. 자, 모든 계약은 계약금이란 걸 걸어요. 그러면 계약금으로 1억을 을이 맡겼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얘가 취소하면, 이 계약을 취소하면 무로 날아가죠. 그러면 토지 받은 것 돌려줘야 돼. 상대방한테. 무효효과 부당이득 받아. 그러면 공사 스톱이 되는 거예요. 공사 스톱하고 다시 메우고 땅 돌려줘야 돼. 그러면 항상 계약금 걸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계약이 파토 낸 사람은 이 계약금을 상대방한테 뺏기기 위약금 특약을 해요. 결국 을은 1억을 상대방한테 뺏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옵니다. 착오 취소로 1억 손해를 입은 상대방 을이 1억 날렸죠. 찾아가. 가!
네가 차고 취소한 바람에 내가 1억 손해를 봤어. 너 임마 불법행위야.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자, 다시 한번 들어요. 차고 취소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차고 취소한 갑을 찾아가서 네가 차고 취소한 바람에 내가 1억 손해 발생했어. 너 임마 1억 손해배상해.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둘 중 하나겠죠. 결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차고 취소로 갑이 차고를 취소했어. 그 결과 상대방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우리 차고 취소한 갑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손해배상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항상 우리 있다 없다 쓰면 자, 이유를 알아야겠죠. 차고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적법이에요. 적법.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불법이 아니라고. 자, 법이 착오가 있으면 취소하세요. 법이 허용했죠. 갑은 정당한 권리 행사한 거예요. 따라서 착오 취소는 적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야.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효과,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 문장 여기까지만 나와요. 이런 건 안 나와. 근데 이걸 알아야 이게 결론이 안 헷갈려요.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어. 상대방 을이 손해를 입었어. 손해 입은 상대방 을이 차고 취소한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다. 이유 차고 취소는 여기다 적법. 적법이니까 불법이 아니지.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원인이 없죠. 그럼 결과도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 이유 차고 취소는 불법이 아니다. 차고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적법한 권한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차고 취소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할 수는 없다. 없다. 이거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독일법은 차고 취소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법조문에 있어요. 근데 독일법 베껴온 우리 법은 그걸 빼버렸어. 법이 잘못 만들어졌어. 그래. 따로 규정을 해놔야 돼. 왜? 아니 생각해봐. 차고 취소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얘 자식이 손해배상 해줘야지. 왜 내가 1억을 날려야 되냐고. 잘못 없는데. 왜? 법이 잘못 만들어졌어. 독일 법은 있어요. 근데 우리 법은 없다고. 사망이. 이런 경우는 특별 규정으로 혹시 차고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외국에 있는 법점을 넣어줘야 돼요. 그걸 안 넣어주니까 대법원도 아무리 손해가 나도 근거가 없는 거야. 법정은도 없지. 차고 취소는 불법이 아니니까. 결국 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 대법원은. 그래서 대법원이 욕했잖아. 국회한테. 야, 법 좀 잘 만들어. 을 봐봐. 1억 날려서 지금 죽을라게. 니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법리했다. 불법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래서 법이 잘못 만들어, 법이. 국회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응? 그래서 이거 잘 나와요. 항상 있다 없다 대본 판례는 이해를 해야 되고 아하 이걸 외우는 거야. 차고 취소는 적법. 항상 괄호 열고 닫고 이게 이유예요. 이걸 외우는 거야. 이유를. 그걸로 훈련하면 있다 없다 결론이 절대 나중에 안 헷갈려요. 무조건 차고 취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없다. 그렇게 외워 다녀봐. 바로 나중에 없었더라 있었더라.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면 그건 단순한 게 그냥 날라가 모래성이야. 모래성. 근데 이유를 그래 차고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적법. 불법이 아니겠네.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채권 결과도 태어나지 않겠네. 그래서 차고 취소로 비록 손해를 입었지만 이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쉽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구나. 오케이. 자 10분만 쉬고 교재는 확인할게요.